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에 20일, 와 이제 12월도 11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저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200km 라이딩을 실패를 해서 오늘 다시 한강변에 나왔습니다. 조금 늦게 나오긴 했는데 비가 왔었고요. 비는 거의 그친 듯 합니다. 날씨는 흐린데 언제든지 비는 올 것 같긴 한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점심부터는 좀 그친다고 하니까 그거에 기대서 저는 저기 팔당으로 갔다가 양평 쪽으로 갔다가 여주 대신까지 갔다가 파출소 찍고 다시 돌아와서 남산을 가서 다시 여기까지 돌아오는 그 코스로 200km를 지금 달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보람 있게 보내시고요. 저는 지난 15일 11월 15일에 그때도 이제 자전거 여기서 찍었던 것 같은데 찍고 너무 얇게 입고 가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직 감기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오늘 이 라이딩을 통해서 감기를 한번 끊어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자, 좀 오늘은 미국 시장 보시는 분들 대부분 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상당한 강세, 특별히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주들이 매우 큰 강세,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거의 3% 가까운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그 오후 한국 마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200의 중국 판매가 이제 수속의 어떤 뭐랄까 그 검사 뭐라지 하여튼 그 단계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검사해주고 오케이 사인 받고 하는, 여기서 검사라는 건 정부 검사, 예,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작동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틱톡을 오라클이 이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라클 컨소시엄이 미국 틱톡의 절반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틱톡 본사 바이트댄스는 약 한 17, 8% 요 정도를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라클의 향후 성장성이 또 기대가 되면서 오라클이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그리고 또 AI와 관련된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감에 핵심 포인트에 있었던 오라클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심리도 상당폭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전일 10%나 올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5% 가까운 급등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한국만 그런지 참나, 롱숏을 그렇게 한 거야? 어제도 얘기했지만 롱숏을 그러면은 삼성, 현대 숏치고 마이크론 롱친 거야? 예언하건대 그 사람들 이제 다 뒤졌음. 네. 아니, 말이 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익 규모가 말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4, 4분기 실적 뚜껑을 열면 확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나는 이익보다 우리가 당연히 이익이 훨씬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 너무나 불보듯 뻔해서 미국 투자자들이 이걸 모른다고? 얘네들 진짜 그러고도 기술주 투자해?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몰라서? 라는 생각을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입니다. 만약에 가정법 삼성 하이닉스 숏치고 마이크론 롱 쳤다면 저는 그건 좀 진짜 좀 아닌 듯 합니다. 어쨌든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런데 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만 변동성이 큰 게 문제인 바로 엔화예요. 엔화가요, 어제 여러분 보세요. 155엔 근처까지 가던 게 갑자기 156엔으로 튀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나서 말이죠. 30년 만에 최고 금리 0.75%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일본은행이 매우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니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금리를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겠군. 그래, 올려도 되게 늦게 띄엄띄엄 올리겠군. 그러면 뭐 엔화 약세 계속 되겠군. 고 전진. 자, 엔화 약세 베팅 이렇게 된 거죠. 157엔이 넘었습니다. 157엔이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은 없어요. 엔캐리 청산 없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과한데, 아마 일본은행도 이걸 생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 157엔이라니. 그러면서 단순히 그것만 157엔 간 게 아니고요. 채권 금리도 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본이 진짜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2%를 돌파했어요. OBP가 올라가면서 2%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0년물도 크게 올랐고요. 월요일날 이거는 같이 차트를 보면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엔화 가치가 강세로 가가지고 지난번에 작년도 8월 달에 엔화 강세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갔고,
거기서 금리를 올리자 사람들이 야, 금리를 연타로 올릴 것이고 그러면 엔화는 본격적으로 강세를 갈 것이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엔 강세면 야, 큰일 났어. 엔에서 돈 빌려 가지고 투자했던 거 이거 빨리 갚아야 돼. 엔캐리 청산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엔캐리 청산 공포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작년 8월 달에 완전히 단기적인 거의 붕괴 상황 정도 수준까지 갔죠. 하루에 주가지수가 10% 빠졌던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말이죠. 자, 근데 자,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은 아니에요. 엔캐리 청산은 아닌데, 그러나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변동성이 하루에 이렇게 빵빵빵 터지는 거는 결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이긴 하지만 이 변동성이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일으킬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N 쪽에서 N 금리가 저렇게 팍팍 튀면 다른 나라 금리는 멀쩡할까? 그래도 일본이 선진국인데 다른 나라 금리는요. 그러면 자, 따져볼게요. 미국이 지금 채권 발행이 적어요? 적습니까? 아니에요. 안 적습니다. 국가 채권도 많고 이제는 AI 관련 기업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금 웃기는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야, 국가채보다 쟤네들은 돈 많이 찍어갖고 좀 믿을 수 없는데 차라리 그 메타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얘네가 채권 발행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난 차라리 여기가 나은 것 같아. 국가보다 미국보다 얘네가 더 안심할 수 있어. 현금 창출 모델이 완벽하잖아. 미국 정부는 뭐 원하는데 뭐 세금도 인상도 안 하고 세금 맨날 깎아주고 되겠어? 야, 수입원이었는데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채권쟁이들이. 그럼 채권금리 어떻게 되겠냐고. 자, 그러면 채권금리가 튀어버리면, 1번 발로 채권금리가 튀어버리면 미국까지 이렇게 빡 도달해 갖고 미국 국채금리 빵 튀면 어떻게 돼? 아무리 단기 채권을 낮춰줘도 장기금리 빵빵 튀면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즉 채권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웃기는 시츄에이션인데, 그래도 채권 안전자산이잖아. 채권을 안전자산이라 보고,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봤을 때, 진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봤을 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위험자산인 주식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은 완전 노출되지. 그냥 완전 네이키드 포지션 하고 똑같은 거지. 금리가 이렇게 빠바방 치면 중소형주들은 그냥 은행 그 대출 써서 그 이자 비용 많은 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금융시장에 어떤 변동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뭐 AI 관련된 그 이슈들, 그리고 걱정들, 이런 부분들은 일단 한번 숨고르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게, 미국은 밸류에이션이 싸진 않아요. 싸진 않다는 거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어제 이 그 메모리 폭등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건 있어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월 달에 어떻게 저렇게 큰 주식이 한 달에 2배가 올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게 오른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 숨고르게 하고 에너지 축적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2달 만에 더블 났어요. 갖고 있는 거 그냥 뭣도 모르고 갖고 있었다가, 아니야, 좋다고 생각했어. 갖고 있다가 야 70% 수익 났어. 좋아. 기분 좋아. 이런데 갑자기 빵 하고 오르면서 와, 이제 200%야 수익이. 3배야 3배.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비적비적거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수익 실현 하겠어요? 아니, 전문가라고 한 2~3배 먹었는데 수익 실현 안 할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더 좋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라고 그냥 정리를 해보면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가야 돼요. 가야지. 너무 늦으면은 지금 제가 속도가 늦어져 갖고, 옛날에는 이런 코스 200km 타면은 10시간 안에 들어왔거든요. 밥도 먹고 다 해도 10시간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막 11시간 12시간 걸려. 늦어져 가지고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좀 찬찬히 탑니다. 네, 찬찬히.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나도 나이를 조금 먹은 것 같고.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사업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꾸준히 못 타서 그래.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 되는데. 네, 내년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업 좀 자리 잡으면 이제 꾸준히 운동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200km 10시간에 타는 걸 보여드릴게요. 10시간 안짝까지는 좀 그렇고 10시간 반 안에 타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나이 먹은 사람도 아니지, 나는 청년 수준인데 나이 먹은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중년층도 운동하면 몸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대사질환이라는 건 다 게으름 탓이다. 열심히 하면 대사질환이 싹 없어진다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항상 이 부족한 채널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니까 안녕.